안녕하세요. 날씨처럼 미리 알면 좋을 지식들을 알려드리는 지식일기예보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마인드를 일깨워줄 부자는 절대 하지 않는 생활습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5가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나도 이런 생활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자식에게까지 대물림 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로 불리우고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한 부모는 알바생을 낳는다고 말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오늘 소개드릴 생활습관과 가치관 그리고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본인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무일푼 이민자에서 전세계 매장 1300개를 보유한 4천억 자산가이자 사업가 김승호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흑수저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된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됐을까요?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인 톰 폴리는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9살 때 집안이 파산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5년 동안 234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여 얻은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습관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동하는 사소한 습관이 가난과 부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톰 폴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습관 중 50% 이상이 부유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가난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오늘부로 부유해지는 부자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가난해지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정적인 태도. 장기적인 성공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자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특징이라고 합니다. 백만장자들 중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라고 믿었고 43%는 자신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에서는 생각과 부합하는 실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은밀하게 뇌의 망상활성계와 해마에 지시해서 돈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뇌를 지배하도록 놓아두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쪽으로 생각하여 무의식적으로 실패하는 선택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현재의 가난한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중 70%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믿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되면서 더 안 좋은 것은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만약 우울하면 이라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머릿속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의구심, 공포심, 걱정, 우려, 불안과 같은 감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는 초기에 온갖 종류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때 이 게임으로 생각을 다스리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만약에 이걸로 내가 유명해진다면, 만약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렇게 처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게임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사고를 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게 된다면 부자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2. 건강습관.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97%는 매일 300kcal 이상의 정크푸드를 먹었고 68%는 일주일에 3, 4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53%는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안 되었고 66% 표준 체중보다 14kg이 더 나갔습니다. 가난해지는 건강습관은 불운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운은 건강이 나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 심장질환, 암, 고혈압과 같이 몸에 각종 병이 생기며 이것은 장애로 이어집니다. 부자들 중 76%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코르티솔로 전환되는 과정을 막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비롯해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물질들은 기분과 감정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영양가가 높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고 패스트푸드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절제하며 과식보다는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만을 막고 각종 건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하나의 파이프라인.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 파이프라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데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 직장에 받는 월급인데 만약 직장에 악재가 생겨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직업을 잃게 된다면 파이프라인 하나를 잃었을 뿐인데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떨까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한 가지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개발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65%는 처음으로 큰 돈을 벌기 전에 최소 3가지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소득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소득원은 분명 여러분을 부자로 가는 데 있어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도 빨리 될 수 있겠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3개 중에 1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이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2개의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부가적인 소득원을 알아보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투자, 뮤추얼 펀드, 주식 투자, 연금, 금융 투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국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산으로 착각하는 감과 상각이 되는 사치품에 투자하거나 소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산 투자는 전 세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물론 이걸 보고 바로 지금부터 일을 그만두고 투자자가 될 거야 라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소득 파이프라인인 직장에서 버는 돈을 꾸준히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차근차근 투자자로 포지셔닝을 변경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4. 도박이라고 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도박에서 승리한다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톰 콜리가 연구한 가난한 사람들 중 50%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 도박을 하며 77%는 매주 로또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로또나 돼서 부자 되고 싶다라든지 인생 한방이라면서 매주 로또에 헛된 희망을 거는 분들이요. 이것은 전형적인 가난한 습관입니다. 만약 그렇게 도박을 해서 복권이 되었다고 한들 과연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벼락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뤄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가며 성공했을 때 그 큰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된 사람은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복권 1등이 되고도 다시 인생이 망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말이에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하루아침에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모든 것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독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다수가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책을 읽으라는 말, 책을 읽고 나는 성공을 했다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에 결국 답이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복권을 긁으며 부자가 되기만 바라며 허황된 꿈을 꿀까요? 가난한 사람들 중 무려 92%가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를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그 책에 성공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경험을 담은 엑기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에 비하면 책값은 싸도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치트키, 공략집과 같은 것이 성공한 분들의 경험이 담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이 좋은 건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한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책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책은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책을 읽는 사람들의 79%는 만화책과 같은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경험담과 사례로 구성된 전기를 읽으며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를 배운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을 읽으며 삶을 개선하는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고 역사책을 읽으며 인생의 방향에 나침반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습관은 모든 활동 일상의 생각과 우리가 내리는 일상적인 결정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40%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하루를 유심히 잘 관찰해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주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습관은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모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득 순위 상위 5% 사람들은 매일 부자 습관을 실행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서 이제 여러분은 가난해지는 습관과 부자되는 습관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가 만약 가난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 습관 그대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부유한 삶, 기대하는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일기예보였습니다.